자, 나스닥 시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케이크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 시장을 보면 완전히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거래량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에 좀 움츠릴 때 그리고 또 확산될 때 그럴 때 나오는 거래량이 참 교과서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 지난번 여기 말씀드렸던 한 12,000대에서 12,500대 요 사이가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승하는 요 패턴을 보게 되면 그냥 뭐 아름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이제는 근데 이제 중요한 저항선 쪽에 하나 들어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지난번 3월 달에 나와서 한번 그러니까 이 자리가 비슷하게 보면은 약 저희 2,600선 부근인데 그게 먼저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주봉상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권과 딱 맞아 들어가는 이 자리. 일단 또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부터는 다 고민하는 자리 저항선 들어오고 뭐 이런 흐름들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심리겠죠. 시장 심리가 저항 그냥 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월봉상에서도 만만치 않은 가격대 들어갑니다. 지금 한번 안 빠지려고 돌리려고 했던 가격대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매물도 만만치 않을 때다. 네. 이거를 어떻게 잘 돌파해 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 심리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게 거래량도 네. 오늘 상승 잘했지만 거래량도 늘어나서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옵션 반길이나 뭐 특별한 이벤트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와 함께 시장이 다시 이렇게 심리가 확 좋아지는 패턴 보게 되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도 똑같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보니까 야간 선물 시장하고 이게 뭐 이렇게 됐죠?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 분위기는 저희도 약간 지금 0.77%인가 상승으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도 상승 턴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저항선에서 참 어렵게 만들었던 거를 이제 돌파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지금 가장 걱정했던 거는 지금 좀 긴 시각으로 볼까요? 지난 한 번도 요 위쪽에서 제대로 논 적이 그러니까 이게 3,000선대 위였습니다. 작년이었었죠. 저항선 위쪽에서 안 빠질 듯 안 빠질 듯 하고 그 위쪽에서 놀았던 때가 지금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1월 달에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하락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도 몇 번 시도했는데 또 마지막으로는 지난번 6월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처음으로 요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거 안착할 거예요, 대표님? 네. 안착한답니다. 우리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시장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는 걸. 근데 이 정도로 고통받고 이 정도로 했으면은 그나마 좀 이제는 안착해서 좀 돌려도 되지 않나. 그러게요. 이 전부 저기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많겠어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좀 이제는 돌아서 줘라. 근데 지난번 여기 돌아설 때 이런 자리들과 좀 다르게 지금 바뀐 것 중에 딱 하나는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변했어요. 그러게 외국인들이 요새 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변한 입장으로 이런 자리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조금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지수 자체는 돌린다라는 쪽에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락폭 심했던데 이제 역순으로는 좀 돌아간다라는 쪽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과연 지금 움직이는 섹터가 어디냐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아닙니다. 아직이요. IT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경기민감주 자동차는 조금 이제 갈 듯 말 듯 요 자리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자동차 쪽에서 외국인 수급 나오는 거 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또. 그래서 연기금도 괜찮고 자동차는 약간 자동차 부품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것도 실적 발표 때 잠깐 제가 언급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다고 하는 이게 그대로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시장 심리가 딱 좋아져서 확산과 함께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요. 근데 반도체가 이제 좀 다시 어제부터 보니까 외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한 것 같던데요. 네. 2, 3일 팔더니. 그러니까 반도체는 뭔가 좀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뭐 이렇게 좀 막 그 불쏘시개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중국과 대만이 약간 좀 대체 오늘부터 보니까 와 대만 하나 둘러싸고 거기서 양옆에서 포 쏘고 뭐 난리친다면서요. 무슨 축포 아닐까요, 축포? 아, 그래서 네. 근데 또 이런 리포트도 있더라고요. 예. 반도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그 치포 때문에 네네네. 어려워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네. 이거하고 상관없이 반도체가 이제 세계적인 전략 자산이 되는 그렇죠. 거에 대한 가치 네. 부여.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영향을 끼쳐서 오늘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뭐 수요와 뭐 이제 경기 이런 거가 상관없이 그냥 약간 재조명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만약에 TSMC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중국과 갈등이 심해져서 만약에 중국이 봉쇄해 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TSMC에서 물건 못 나오게 되면은 이거 파운드리 우리가 계속 TSMC 어렵게 주문 내서 만약 예 부탁드립니다 하고 했던 게 이제 그럼 이거 좀 거래처를 다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잠깐 파운드리 하는데 어디 있지? 샘성 이러면서 또 혹시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알게 모르게 또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함께 공존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뭘 선택하냐면 KPF. 죄송합니다. 난 김민수를 선택할래. 이런 거. 아니, 또 좀 몇 개 올랐다고 그 기고만장해서 이러면 안 되죠. 항상. 김민수 대표의 그 뭐지 기고만장함을 계속 보고 싶어요. 아닙니다. 뭐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우리 가족분들 다 그럴 거라 생각하시고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전체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우리 투자의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어제도 눈여겨보는 게 그래서 약간 어제부터 늦게 들어가는 생각은 시장에서 지금 저희 성장주라고 했던 부분들 있죠.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의외로 세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걸 필두로 해서 뭐 게임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연결시키면 오늘 바이오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모더나가 급등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 쪽이 오늘 가장 엑섹터 쪽에서는 강했던 것 같고요. 오늘 에너지 쪽은 약간 또 주춤하겠죠. 근데 그 나머지 성장주 쪽의 개념들이 오늘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또 포인트는 일단 거기 맞추는 게 오늘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려운 신선한 단어를 써서. 그거는 뭐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네. 그래서, 재평가 과정이 들어갔어. 아유, 어깨가 무거운데 그냥, 뭐, 종목은 됐건 딴 얘기 할까요? 네. 자, 계속 가죠. 네. 잠시만요. 아니, 물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물 마실 시간도 안 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어제 나왔던 섹터랑 같이 비교해 보게 되면 또 음식료 쪽이 약간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농심 주가가 좀 저점에서 이렇게 약간 농심은 솔직히 매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자리가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고 농심을 매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워낙 묵직하고 농심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파장을 뭐 음식료 쪽으로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드디어 대만의 과자를 중국에서 수입 제한을 참 중국 좀 치사 어떻게 또 거기다가 이런 생각을 할지 아마 그런 전담팀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감히 우리한테 도전을 한다. 어디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보복할 것 찾는 이런 전담부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국도 그랬던 거 보고 대만한테도 또 이러는 거 보니까 뭐가 좀 덩치만 컸지 좀 쪼잔. 네,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뭐지? 그 이러다 저거 중국 그 뭐죠? 출입 금지 중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안 가면 되죠. 아닙니다. 그래서 좀 큰 나라답게 좀 크게, 통 크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살짝 제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대방 과자를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솔직히 대방 과자로 해서 들어가는 게 뭐 1%대인가 3%대인가 뭐 이 정도로 적답니다. 근데 반대로 대만 입장에서는 그 해당 식료품 쪽에서 뭐 3천 몇백 개 품목 중에서 이번에 제한당한 게 대만 입장에서는 65%. 그러니까 타격은 대만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어디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대만 다녀오셨죠?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의외로 대만 안 가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네. 그러게요. 아니 갔다 오신 분도 많아요. 근데 네. 그러네. 진짜 왜 안 갔죠? 네, 가까운데. 요 한번 끝나면 제가 한번 좋은 데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우육탕 한 그릇 드시고. 도장꽝. 그러나. 자, 빨리 가, 다음 넘어가시죠. 예. 그 이상 얘기하면 안 그게 돼.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영양 제한적인 것 같아. 어제 보니까 뭐 수산주까지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말 다 했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그러면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긍정적으로 봐서 국내 업체가 수혜다 그러면 오리온 같은 게 움직여야죠. 그거 말고 크라운제가 홀딩스. 중국이 대만 과자 수입 제한했으니까 허니버터칩이 잘 팔릴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네. 그냥 그런 거 무시하시고요. 근데 음식료 쪽은 그래도 그나마 곡물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들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긍정적인 현상들 이게 좀 반영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아마 음식료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탑픽은 삼양식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음식료 쪽을 볼 때 저희가 보통 내수 기반에서 원가 따지고 환율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음식료 쪽에서 그래도 영역을 확대했다. 수출이 잘 되는 쪽으로 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 해준 업체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삼양식품이 거의 수출 비중이 65%까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커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훨씬 난데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를 막 이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후속 매수와 함께 변화 나오는 거 한번 체크를 할 단계가 맞지 않나 이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풀무원인데 풀무원도 많이 늘었어요. 지금 수출 비중이. 또 네. 북미 쪽 그 만두 공장 중국엔 두부 쪽. 근데 약점이 좀 부채가 그 차입금 쪽이 조금 더 좀 만만치 않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중국에서 잘 팔리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약간 좀 부담감들. 네. 네, 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지난번 한번 이날 수출 얘기 나오면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파해서 안착했는데 가볍긴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로 한번 훅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되 원래는 대상 같은 거 사야 되거든요. 대상이 대장주죠. 이게 근데 움직이질 않네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회사는 싸고 좋은데 그리고 이번 따님도 유명하시고. 네, 아이고 깜짝이야. 네. 정재영이 부러우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차마 주가가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그래서 만약에 턴하게 되면 올해 횡보한 만큼 에너지 비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상 저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차트가? 저도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묶여버리다 보니까 뭐 어떤 약점이 있나요? 이제 좋은 거는 우리가 좋다 치고, 네. 펀더멘탈은 좋다 치고, 네.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예요? 거래가 없습니다. 고기 한계입니다. 이거는 아침부터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침부터 거래가 훅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아니 이렇게 싼데 그러면서 확 들어와야 되는데 가장 강점이 그거거든요. 이 회사는 옥수수 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음식료를 볼 때 소맥 가격이나 글로벌 밀 가격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 나오는 그러니까 옥수수, 그러니까 전분당이 강점이 있거든요. 네. 전분당을 저희가 뭐 무슨 고구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옥수수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강점이 가장 크고 거기다 또 연결되는 게 라이신인데 이거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하락해서 좋긴 좋은데 네.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좋은데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네. 박스권 매매도 가능하겠는데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인 것 같은데 한 7, 8년 계속 이런 패턴이라 솔직히 이 자리는 그냥 기다리게 되면 손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사놓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요새 진짜 너무 장기 투자해가지고 네. 수익 냈다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서 예. 이게 트라우마가 될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수는 뭐 또 2,500 이상 뭐 가는데 사는데 그대로야.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전략을 좀 잘 짜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겠네요. 네,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또 게임주가 들썩거립니다. 어제 카카오 게임즈 뭐 나오면서 실적 괜찮은데 그러면서 움직였지만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게 이게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거래 나오면서 쭉 올라가고 또 이날은 그거죠. 또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 게임즈 상장한다. 아, 또 카카오가 카카오했네 이러면서 주가 밀리는 거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돌파해서까지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크게 못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한 6만 직접 고점대랑 해서 한 6만 1,000원대 부근 오게 되면 파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 저기 문님이 네. 난 지금 남해화학 장기 투자하고 있음. 남해화 저기 예. 문님한테 네. 좀 이렇게 뭔가 개인적으로라도 뭔가 좀 뭐 저 솔루션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생각하신다. 저희 레몬 리서치 블로그 오셔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양한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것만 봐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제한된 모습들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게임 쪽이 움직인다. 뭘 봐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넥슨 게임즈 계속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고 안 빠지고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요거 괜찮은 게 원래 넥슨 게임즈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라는 게임으로 히트쳤어요. 네, 히트가 히트했네? 이런 쪽으로 해서 봤는데 이게 히트2가 또 8월 말에 공개될 건데 반응 괜찮다. 거기다가 알게 모르게 7개의 대죄라는 게임이 있는데 제목부터가 뭔가 서사적인데. 그렇죠. 예, 그것도 결국에는 넥슨 게임즈 자회사가 개발해서 이것도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넥슨이 괜찮습니다. 뭐 게임 잘 만드는데 이게 직접 넥슨이 아니라 넥슨 게임즈죠. 네.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뭉치었기 때문에 넥슨에 대한 간접 영향을 받긴 받는 건데 그래도 뭐 이런 거라도 어딥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단기적인 요 박스권 안쪽 이탈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1,500원 여기 가격이죠. 21,500원 이탈 전까지는 추세 만들어 가겠다. 네. 그쪽으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컴투스인데요. 컴투스도 이번에 일정 얘기 나오면서 언급을 드렸던 게 아이고 뭐 이게 거래하면서 쭉 들어오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이쪽은 그 서머너즈원은 당연히 IP 쪽에 가장 큰 자산이고 그리고 이번 거 실패하면 타격이 큽니다. 컴투스한테는. 그러니까 올인할 것 같아요 거의.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왔을 때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면 한 단계 레벨업 정도. 그러니까 즉 약간 지금 한 번 더 저항대가 들어오는 가격이 한 89,000원대 부분 되는데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일단 게임 출시 전까지는 기대감이 좀 더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지만 아마 이게 가격이 79,000원대 무너진다. 요거는 조금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기적인 관리하시면서 패턴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면 네. 막 기다리는 거예요. expecting.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기 우리 김인수 대표님 촉 좋을 때 쫙 빨아야지. 오래 못 갈 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이쪽 움직이게 되면 항상 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KINX.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렇게 가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것도 많이 밀렸습니다. 네. 많이 밀리다가 이제 막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항상 성장주 그때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네. 그러니까 한번 거품 빠졌고 다시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확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쪽.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DNC 미디어도 웹툰이죠. 만약에 오늘 지금
그 카카오 오늘 카카오 내일 네이버죠. 네. 실적 발표하는데 카카오의 전략 쪽에서 우리는 역시 내수는 됐고 해외 쪽으로 계속 강화시키겠다. 그러면 카카오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웹툰. 그렇죠. 그랬을 때 DNC 미디어를 카카오가 조금 건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냥 인수? 전 민수입니다. 아, 참. 당하셨죠. 이거 참 촉이 좋아서 뭐라 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내가 여기까지 뭐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하고 빨리 가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오랜만에 또 움직이는 DNC 미디어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해 보자. 근데 웹툰 실적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사실 한 1, 2주 전부터 계속 나와요. 지금 그거 믿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보여줄 새로운 성장. 그렇죠. 예, 왜냐면 뭐 지금 이제 그동안 추진했었던 뭐 코인 뭐 이제 블랙체인 이런 쪽은 일단 분위기 아닌 것 같고 그럼 될 수 있는데 건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시장에서 또 작은 종목들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 움직이고요. 네. 또 미스터 블루 이게 그 관련된 쪽이긴 한데 이런 걸로 집중되면 조금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래도 그 강자는 DNC 미디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NH한국사회별제. 와, 이거는 참, 계속 횡보 중이에요. 횡보 중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 이거 괜찮은데요? 네, 밀리지. 이러면 안 되지. 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네. 이제 계속 횡보 중인데, 네. 네, 여기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이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같은 마트 하면서 안 가요. 아, 이 NHN 사이버 결제 이 창업자. 지금 네이버에다 매도하신 분 네. 방송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형님인데. 지금 또 찾아가죠, 저희가. 그럴까요? 네. 그래서.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고. 골프전 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이제 그 과거에 유행했던 성장주들을 움직이는데 좀 늦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네. 그 마지막 저거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 금양이 어제 많이 좀 빠졌나 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물을 타야 될까요?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될까요? 여러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양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대감은 높은데 팔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한 내년 중반 이후에 나올 실적을 미리 끌어다가 먼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기적으로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 약간 8,200원대, 8,500원대 부근 정도 500원은 못 올 것 같습니다. 한 8,200원대 이상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정리해야 됩니다. 네. 정리하고 이거는 나중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다시 나왔을 때 그때 또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오르기 전에 가격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잘못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거 보니까 아직 실적은 그 정도까지 안 나오네. 준비는 하고 있네. 뭐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민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